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 국언의 두 번째 부분, 참주형 인간의 삶을 비평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이겁니다. 참주형 인간은 가장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들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참주형 인간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참주형 인간은 가장 불행하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자꾸 불행하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선자 정체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자 정체와 이제 참주 정체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을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만 하게 되고, 국가와 개인은 서로 관련이 있다. 동일한 성향의 국가와 개인, 이런 것들은 서로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참주 국가를 통해서 이제 참주형 인간의 특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참주형 인간이 불행하다, 가장 불행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보충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서 결론을 짓게 되는데, 전체 내용을 완전히 종합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한 번씩 짚어주는 정도로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참주형 인간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참주형 인간이 가장 불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른다는 얘기죠. 악행을 많이 저지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악한 존재로 여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소크라테스는 꿈속에서나 할 행동들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본능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아니면은 좀 숨겨야 되는 행동들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주형 인간보다는 참주가 더 오래될수록 더 사악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가장 사악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사악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악한 게 왜 불행한 거지? 라고 이제 의아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뒷부분에 가면 내용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장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글라우콘이 참주형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불행한 자는 참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참주형 인간보다는 참주 자체가 악행에 대한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더 많은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참주이기 때문에 더 불행한 존재다. 왜냐하면 더 사악하니까. 이렇게 돼서 참주가 가장 불행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선자 국가와 이제 참주 국가를 비교하면서 이제 참주형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선자 정체가 이제 최고인 거고, 참주제 국가는 최악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이 뭐냐? 소수를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참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지도자들의 생활만을 놓고서 이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라는 소수를 제외한 이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가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할 때 이 소수가 지배자라고 할게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참주들을 제외한 참주가 아닌 존재들을 중심으로
참주형 국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의들을 보게 된다면은 참주를 배제한 참주형 국가의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참주형 인간의 특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모호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를 평가해 봤을 때 최선자 정체가 가장 좋고 참주제는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참주제가 최고일 수도 있고 최선자가 최악일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트라시마코스나 이런 사람들이 뭐 참주제나 이런 그 힘에 의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A를 제외한 B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에게, 대화하는 상대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는 실제 생활의 모습, 이제 뭐 일을 할 때나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면도 봐야 되고, 국가적 위기에서 이 사람이 과연 애국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질문, 실제 생활에 대한 이제 접촉이 생겨야 되는데 매번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일면만 보고서 개인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옳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은 일면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평가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존중해 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참주 국가를 통해서 이제 참주형 인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자유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참주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 대다수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화된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뭐라 그랬나요? 소크라테스는 전체를 놓고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화된 국가다. 다시 말하면은 A와 B 중에 B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이 집단은 노예화된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걸 보더라도 전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부분적인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노예화된 국가고 그래서 자유가 억압당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논리대로 해서 이제 참주형 인간에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참주형 인간이 노예화된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어요. 왜 참주형 인간이 노예화된 개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노예화된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참주형 인간은 향락적인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무절제 무질서한 모습들이 이제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건전이나 절제, 질서, 이런 것들이 노예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이 건전, 절제, 질서가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지. 이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화되었다라는 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거를 이제 세력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A가 이제 이 인간의 개인을 지배하고 있다라면은 노예화된 거고 B가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면은 노예화된 게 아닐까요? 결과적으로는 건전성이나 절제, 질서의 노예가 된 거나 다름이 없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주도적인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나는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서 노예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뭐 쾌락의 노예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그렇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건 관용적인 표현인 거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성의 노예가 될 수도 있죠. 네 건전함을 집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렇다고 해서 참주형 인간이 마냥 이렇다고 해서 노예화되었다라고 하기만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노예화된 개인은 불안과 후회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납득은 잘 안 돼요. 이 부분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노예화된 개인, 그러니까 향락적인 거에 노예화가 된 개인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예화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향락적인 존재가 과연 불안과 후회를 느낄까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향락적인 존재가 불안과 후회를 느낀다면은 완전히 향락적이진 않은 존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과 후회를 느끼려면 이성적인 부분, 건전함에 대한 부분, 절제와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자각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절제와 질서에 대한 인식도 없고 추구하는 바도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기 현재에 대해 만족할 거고 지금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후회한다는 거는 내가 전에 했던 일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건데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뭔가 바꿔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데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관점이 일관된다면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후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하고 후회한다는 거는 참주형 인간에게 맞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참주형 인간은 노예화되었고 그래서 불안과 후회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참주형 인간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불안하게 된 이유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참주형 인간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부입니다.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주 국가는 가난한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난할까? 참주 국가는 왜 가난할까? 이걸 봤을 때 자유를 억압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발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참주의 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가난한 이유는 이 A라는 부분을 빼놓고 봤을 때 가난하다라는 입장이 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분적인 관점, B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참주형 인간의 혼도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단순하게 향락만 쫓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향락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얕은 거죠. 얕다 보니까 가난한 존재들, 혼이 가난한 존재들이다. 뭐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의 양식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늘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향락에 계속 이제 시달리기 때문에 향락을 계속 쫓아야 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해서 가난하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향락을 쫓는 것 자체도 이제 일부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향락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얻는 거를 제외하고 이 부분으로 얻는 걸 제외하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빈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주의 인간의 혼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A를 제외한 B들이 가난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향락만 쫓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취급을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어떤 한 취미에 꽂힌 거예요. 어떤 한 취미나 일에 꽂힌 거죠. 그러면 그 일만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존재인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난하냐? 풍족한 영혼을 지녔느냐? 뭔가 다채롭고 가득 차오른 그런 영혼을 지녔느냐?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형이라고 했을 때 특출낭이 이쪽만 이렇게 발달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얕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가난하지 않은 걸까요? 누가 더 가난하지 않은 건지는 조금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향락만 쫓아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가난하다. 뭐 빈출해 보일 수 있죠. 사람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뭐 철학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실제 생활이나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했을 때, 아, 저 사람 되게 빈출하다? 이렇게 보지는 좀 않죠. 근데 아무래도 향락이라는 것, 향락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제나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가난이라고 취급하는 거 아닐까, 그냥 어느 정도 뭐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참주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참주형 인간의 혼도 가난하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죠. 예,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두려움인데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의 관점에서 참주국가와 참주형 개인을 이제 접근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참주국가나 참주형 개인이나 두려움에 시달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피지배자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국민, 노예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착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억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참주국가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B의 입장인 거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요. 지배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노예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이제 전복시켜서 사회 체계, 사회 질서를 전복시켜서 나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한 지배자거나 뭔가 파워가 떨어지는 지배자들, 이런 지배자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한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점은 똑같고요. 결론적으로 참주 국가가 이제 뭐 그렇게 좋은 국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국가일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라고 또 볼 수 있을지, 물론 그 구성원들, 국가의 구성원들은 힘이 들고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관점이고, 물론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참주 국가가 뭐 좋은 국가겠느냐. 그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 하지만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배자인 사람이라면 참주형 국가를 살고 싶겠죠.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국가를 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비판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A 부분과 B 부분의 관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려지기 때문에, A만 보장이 된다면 아주 좋은 국가로 여겨질 거 아니에요. 내가 지배자만 될 수 있다면. 그런 거라서 이런 식의 지금 소크라테스의 접근은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분적인 얘기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 전체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보고 접근해 나가고 있죠. 다음으로 비탄, 탄식, 신음, 고통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참주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한다. 참주형 인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한다 그러는데, 앞서 말했던 국민의 관점이죠. 국민의 관점이고, 참주형 인간이 이제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는 이제 질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죠. 그래서 완전한 참주형 인간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한 참주형 인간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이제 과연 맞다고 해야 할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결국 A 관점에서는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B 관점에서 지금 자꾸 보고 있으니까 비관점에서는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완전한 참주형 인간, 그 다음에 불완전한 참주형 인간 이렇게 봤을 때 완전한 참주형 인간은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대신 불완전하게 나는 참주형 인간을 완전히 내가 내 이런 성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완전히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비교들을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참주국가와 참주형 인간은 가장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참주형 인간 중에서도 이제 참주가 된 참주형 인간 이 존재가 가장 비참하다. 왜냐? 가장 더 악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참주형 인간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참주형 인간이라면 그렇지 못하고 참주형 인간이 아닌 존재, 좀 덜 된 존재, 이런 존재가 가장 비참하죠. 완전히 빠져버린 존재는 전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앞서 이제 국민의 관점, B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A들도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주의 비참함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자의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부자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부자는 참주의 경우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부자를 놓고서 우리가 감정적인 호호를 갖지 않고서 지배자를 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부자와 참주가 비슷한 존재다라고 하는데 노예를 지배하기 때문에 비슷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와 참주는 이제 노예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 체제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회 체제가 없는 경우를 놓고서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과 황무지에 버려지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자가 지배자를 증오하는 노예들에게 이제 둘러싸인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경우 모두 사회 체제가 그들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 두 경우를 보면서 부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불안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 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노예들과 황무지에 버려지면은 자기의 이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예들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가 돼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증오하는, 자기 같은 유형을 증오하는 존재들에게 둘러싸인다면은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애초에 이들은 타협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노예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지만, 지배자를 증오하는 노예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해주나 마나 난 너가 싫어, 널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주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벗어나면 불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사회 안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만 생활하고 여행자들, 밖에 여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경우를 보면은 사회체제의 그 사회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참주들이 갖는 걱정과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회체제가 되게 튼튼하게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참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노예들과 황무지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배자를 증오하는 노예들에게 둘러싸일 경우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실을 말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장악할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참주라면요, 사회체제 밖으로 잘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힘이 약한, 언제나 이런 위험이 나한테 도사릴 거라고 생각하는 신경쇠약적인 참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참주의 비참함이 맞는 것인지, 네, 좀 약간 권력이 약한 참주의 비참함인 것은 아닐지. 그래서 참주 중에도 이제 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는데, 네, 자꾸 이걸 가지고서 비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지를 한번 봐야 돼요. 모든 걸 가지고 완벽한 체계를 이룬 참주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그들의 삶이 비참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은 경우만 놓고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평가입니다. 네, 이제 소크라테스가 참주형 인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참주형 인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필요하면 아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를 당하는 것도 감수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점으로 이제 꼽게 되고요. 그리고 사악한 이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는데, 이들의 성향이 잘 맞으니까 비위를 맞추게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다 보면은 얻는 게 생길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 자체가 자기들에겐 거부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왜 저래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 참주형 인간들에게는 당연히 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절제하고 향락적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네, 계속해서 이 욕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과연 만족되는 경우가 그렇게 충분히 만족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삶이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거는 약간은, 네, 좀 약간 그 편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참주형 인간이라면 삶이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찰 리는 없습니다. 네, 좀 덜 완전한, 약간은 그 방황하는 참주형인 성향, 이 경우에서 이제 그 삶이 좀 힘든 걸로 여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주형 인간이 권력을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기 시작하면 없애버리고, 네, 뭔가 낌새가 보이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뭔가 이제 얘네들이 내 덕을 보기 시작하더니 왠지 내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 그래서 친구도 없애버립니다. 나만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주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면 쳐내버리기 때문에, 네, 나만 높아야 돼서 친구가 없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기의 이제 편함, 향락을 위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대충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불성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권력 행사하면서 편하게 즐기고 그러고 싶으니까는 불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도리에 맞지 않게끔 뭐 길을 가다가 참주형 인간이 굉장히 이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잠자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 놓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떤 농부의 아내였다. 그러면은 향락적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자고 싶은데 내가 그럴 능력이 충분한 참주이고 지배자인데, 네, 내놔라. 이렇게 돼서 불경한 짓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의 옹호자. 왜?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옹호자가 될 것이고, 이로 해서 자신이 가장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는데 가장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참주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참주형 인간이라면은 그러한 삶마저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죽기 전에 그 서태후 같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뭐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고서는 뭐 자기 행동을 어느 정도 옹호하면서 살아가겠죠. 대신 주변은 불행할 겁니다. 이런 참주형 인간이 주위에 있다면은, 네, 이 당사자는 행복할 것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를 보겠죠. 네, 그래서 주변은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인의 관점, 그다음에 주변의 관점, 앞서 말한 것처럼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 따라서, 네, 이 참주형 인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선자든 과두제든 뭐 명예제든 민주제든 참주제든 관점에 따라서 그 입장에 대한 그 평가, 높은 평가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정리를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1권에서 트라시마쿠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못했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9권의 이제 두 번째 부분 참주형 인간의 삶에 대해 비평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유형들을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